예, 반갑습니다. 내용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보면서 해야 됩니다. 예, 오늘 같이 나눌 책은 보이지 않는 여자들입니다. 밑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편향된 데이터는 어떻게 세계의 절반을 지우는가? 예,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배려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적은 책입니다. 그 저자는 캐롤라인 크리아도 페레스고요. 우리나라에는 2020년 올해 번역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어로 원래 나온 것은 2019년 작년도에 나온 책을 올해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팔았는데요. 책 표지를 보면서 뭐 보시면은 좀 희미해가지고 그 남성 옆에 여자들이 그려져 있는데 좀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요게 이것보다는 남성들만 그려진 것보다는 조금 그림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 저자 페레스 1984년생입니다. 뭐 우리 나이로 생각하면은 40 뭐 좀 안 되죠.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여성운동가.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뭐 여성학 석사를 받은 사람인데요. 나름 그 2013년에 BBC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에 들어갑니다. 2015년에 대영 제국 4등 훈장을 받았는데요. 훈장 받았을 때 사진이 그 아래하고 같습니다. 여자처럼 행동하라 뭐 같은 책들도 지었는데요. 전체적인 목차를 보시면은 서론이 뭐 전체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성 디폴트, 그러니까 많은 영역에 있어서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영역에 있어서 남성 위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16차트에, 그러니까 16장에 걸쳐서 크게 6부로 나누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앞쪽에 빨간 남성만 보이고 뒤쪽에 여성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이 있어서 아무튼 세계가 돌아가는 질서 자체가 남성 디폴트다. 그래서 책 그 서두에 시몬 드 보부아르가 한 말을 맨 처음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이 재현되는 방식은 세상 자체와 마찬가지로 남자들의 작품이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묘사해 놓고 그것이 절대적 진실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서론의 남성 디폴트, 이게 전반적인 뭐 주제, 전체적인 주제인데요. 남성을 보편으로 보고 또 상식으로 규정한 뭐 맨 디폴트다. 그래서 맨이라는 단어부터 이제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그렇게 하면 사람이라는 대표 명사, 그러니까 남자도 되지만 사람이라는 대표 명사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성은 예외로 취급하는 젠더 데이터 공백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남성 디폴트로 되면서 데이터 공백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어 보려고 노력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채워 넣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그 다음에 학교의 지식 생산에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남성 디폴트라는 의미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남성 쪽이 우위에 있는 그런, 이게 경제 논리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던 그 기울여진 운동장 이야기인데, 그래서 낮은 쪽에 있은 쪽은 노력을 아무리 해도 꼴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 뭐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공부하는 데에도 지금은 경제력이 지적 능력하고 바로 결부되게 그렇게 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한 몇몇을 빼고 나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많은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을 향해 보이지 않는 차별을 증명할 사실 근거들을 한데 모은 책이라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써놓고도 이게 차별인가 뭐 적극적인 차별이 아니어도 아무튼 배려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드러내어 보려고 노력한 책이다. 그래서 젠더를 둘러싼 무지, 편견에 팩트라는 무기로 맞서다. 그래서 내용 속에 참고 자료가 뭐 1000개가 넘게 계속 제시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뭐 저도 소개를 일부만 몇 개 특징적인 것만 드러내려고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시간 되는 대로 뭐 한 개만 봐도 되겠다, 아니면 몇 개만 봐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장의 제목이 눈치우기도 성차별적일 수 있는가. 그래서 제설 작업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성하고 남성 여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11년에 스웨덴에 있는 칼스코가 시에서 우연히 그냥 의미 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제설 작업, 눈이 많이 오면 고속도로부터 먼저 치우고 그 다음에 주요 도로부터 눈을 치우는 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큰 도로부터 먼저 치우고 그 다음은 골목길이든 작은 치우고 남은 부분들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눈을 치우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자동차가 큰 도로에서 물론 치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고가 생기는 것보다는 보행자나 오토바이 사고가 훨씬 많았다, 3배나 많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성이나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들은 주로 차로 움직이면서 출퇴근하면 끝이었다는 거죠. 이동하는 게 출근, 퇴근이 전부였는데, 여성들은 특별히 자녀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유치원 입구에서 뭐 자기가 바래다 주든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시장 가야 되고 이러면서 훨씬 눈 오는
눈 내린 도로를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서 결국은 눈을 몽땅 치운다고 생각을 하면 치우는 데 드는 비용들은 꼭 같이 들 거니까 순서를 바꿔보자. 그래서 유치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출퇴근하는 길 중심으로 학교 근처 자전거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큰 자동차 도로를 다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고율이 대폭 낮아졌다. 그 다음 들어가는 비용은 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누가 도로 치우기 순서를 그렇게 정했는가? 또 그걸 안다고 해도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에 노력한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동 거리나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의 그 편견을,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미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되지만 7장 내용 속에 방글라데시 여자들이 신식 화덕을 거부한 이유, 그래서 방글라데시나 동남아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이 그 화석연료 나무를 해와서 불을 떼는 거죠. 그래서 밥을 해 먹고 그렇게 하는데, 전통 화덕 이렇게 가장 간단한 화덕은 돌 3개 놓으면 되는 거죠. 돌을 3개 놓고 그 위에 냄비 놓고 나무로 불을 떼면은 물을 끓일 수 있으니까. 근데 남아시아 쪽은 75%가, 방글라데시는 90%가 전통 화덕으로 조금 사는 집은 화덕 모양을 갖추고 못 사는 집은 돌 3개만 놓고 아무튼 그렇게 해 먹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유독가스가 결국 집안에서 하면은 유독가스가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LPG나 LNG 가스 쓰는 것도 환풍이 잘 안 되면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유독가스로 때문에 세계적으로 매년 290만 명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집안에서 그 화덕이 있든지 할 때에 그 전통 화덕 속에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에서 이제 계량 화덕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화덕을 개발을 하는데, 실제로 나무를 그냥 전통 화덕에서 나무를 불을 떼면은 그 나무의 연료의 10%가 안 되게,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율이 10%도 안 된다는 거죠. 나무가 낼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은 물을 끓이고 밥을 하는 데는 10% 쓰이고 나머지 90%는 그냥 공기 중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덕을 바꾸면은 효과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50% 정도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나무를 그러니까 100kg 할 걸 50kg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kg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요리가 되니까 훨씬 이익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보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보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몇 년이 지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 안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안 쓰는가? 첫 번째는 화덕을 사야 되는데 사는 비용들을 대부분이 남성들이 지불을 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이 돈 지불을 안 하는 거죠. 가난은 하니까. 그래서 못 샀고, 그 다음에 공급을 해줘도 몇 년 쓰니까 고장이 나는데, 고장 난 걸 고치는 걸 비용을 대든지 남자들이 고쳐줘야 되는데 이걸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한 번 쓰고는 고장 나면 다 버렸다는 거죠. 비용 자체도 비싸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왜 안 쓰는가 이걸 생각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메와르 앙기티라는 이런 판이에요. 판을 구멍만 뚫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스탬판이어도 1달러, 뭐 1,000원 정도 주면은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옆에 있는 화덕을 바꾼 거는 몇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1,000원도 안 되는 이 돈이 들어가니까 훨씬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를 통째로 넣을 수도 있고 화덕을 바꾼 이것들은 여기에 들어가게 나무를 잘라 넣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덕에다가 이건 쓰는 게 간단한데 공기가 좀 더 들어갈 수 있게 그냥 밑에 받쳐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얹어서 불을 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효율이 한 25% 정도, 그러니까 2.5배 정도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훨씬 효율이 더 많이, 아주 높은 효율은 아니지만 그 비용 대비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물건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보급했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자동차 사고가 나도 여성이 남성보다 중상 입을 확률이 47%, 경상은 71%, 사망은 17%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 자동차 충돌 시험을 할 때에 사람이 다치지 않게 충격을 얼마나 받는가,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인체에 문제가 얼만큼 데미지가 오는가 이런 걸 조사하는 그 마네킹 인형들을 남성 기준으로 다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게 그런 그 충격이 얼마나 오는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다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저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임산부를 위한 그 안전벨트가 없더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그 권고사항으로 그 나와 있는 것은 일반 안전벨트를 매되 배 위에는 절대 매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다른 데서 개발된 거, 임산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이런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는 걸 봤더니 이게 배 아래쪽 그 끈이 배를 지나가지 않게 그렇게 만든 걸 지금은 팔고 있는데 저자가 자료를 조사했을 때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배려나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피아노 건반 뭐 생각하면은 뭐 그것도 관계없을 것 같기는 한데 남자가 피아노를 아주 빠른 곡을 쳐보니까 이게 잘 안 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손이 뭐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아노 건반 길이가 한 옥타브 길이가 너무 컸다. 건반 사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면 건반을 적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은 건반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뺨의 길이가 엄지에서 그 작은 손가락까지 그 폭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뭐 78DS 건반, 그래서 5.5 사이즈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보면은 위에 있는 게 일반적인 거, 이것 자체도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실제로 한 옥타브가 그 표준 사이즈는 18.8cm라는 거죠. 그런데 여성들의 한 뼘의 길이가 18cm, 뭐 그보다 더 적은 사람도 있지만 19cm 전후기 때문에 한 옥타브를 한꺼번에 찍기가 쉽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성 인식, 그런 면에서 그 구글 같은 경우에 음성 인식 시스템에 여성들의 목소리보다 남성 목소리가 더 정확하게 인식할 확률이 70%나 높았다고. 그래서 저자는 실제로 그 내비가 음성 인식하는 걸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들이 아무리 정확하게 똑똑하게 발음을 하려고 해도 잘 못 알아먹더라. 그래서 왜 못 알아먹었는가? 테스트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였다는 거죠.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남성들이라서 남성들 AI가 알아먹기는 하는데 남성들의 발음이나 여기에 잘 그 조정이 되어서 그래서 잘 안 된다는 거죠. 여자들은. 약 같은 경우에도 바리움이라는 약을 신경 안정대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200만 명이 불안증, 뇌전증 등에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약에 대해서도 여성을 상대로 해서 이 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면제죠. 불면증 치료제. 수면제인데 그 2013년에 FDA, 미국 FDA에서 용량을 좀 낮춰야 된다. 그래서 10mg을 먹고는 8시간 자고 나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여성 중에는 15%, 남자 중에는 3% 정도가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수면제에 취해 있는 상태가 8시간 뒤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인 경우에는 좀 더 적게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증상도 영국에서는 갑자기 심장 쪽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는 심장센터로 이송해야 된다. 이게 지침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지만 여성들 중에서는 이런 심장에 통증이 전혀 없이 복통이나 호흡곤란, 메식거리는 것, 이런 증상이 일어났는데 심장마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다르니까 이게 심장마비 전조 증상인지 아니면은 다른 뭐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초기 대응이 늦어져서 더 많이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이나 증상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뭐 재해복구, 이게 지금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복구를 하게 되면은 뭐 그 2001년에 서인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가옥이 40만 채가 무너졌는데 이 집들을 새로 짓는데 여자들이 아무도 투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엌을 만들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남자들은 집은 방만 있으면 되니까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인도 쪽에서는 성경 속에서도 축사가 집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 속에 1층은 축사고 가난한 집, 대부분의 집들이 부잣집들은 축사가 따로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집안에 양이나 염소를 키운 거죠. 1층에는. 그 다음에 2층에 2층 아닌 2층을 넣어서 살았는데 인도 여기도 꼭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아무도 축사 이런 거 만들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표준 건축 도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엌도 만들고 당연히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나서 재건을 하는 데에 그 위원회에 여자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소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유치원 짓고 보건소 짓고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그다음 여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그 다음 스리랑카 이야기를 하면서 쓰나미가 닥쳤는데 여자 사망률이 남자들의 4배였다. 그 이유가 뭔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해변이 있고 없고 그런 차이기는 한데 근데 여성들은 수영하고 옷 벗고 다니고 이런 게 하면 안 되는 동네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들은 수영할 수 없음. 그러니까 쓰나미가 났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때는 물이 들어와서 이미 죽은 거죠.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실 온도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이 책 이야기할 때에 사무실 온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실 온도 표준이 물론 표준이라는 게 애매하기는 한데 1960년대에 건장한 40대의 남성 기준으로 해서 그 온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자들 입장에서는 춥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도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기는 하지만 선호하는 실내 온도 최근에 나온 자료도 우리나라 걸 봤더니 남성은 22도 정도가 좋다. 근데 여성들은 사무실에 25도 정도. 그래서 23.3도에서 26.1도 그 사이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답은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운 사람들이 선풍기를 한 개 더 틀든지 아니면은 춥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긴 옷을 입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사무실을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이상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같은 여성 중에서도 23.3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26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에너지 쓰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온도를 느끼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젠더 데이터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백 데이터들을 만들어 넣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생각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쭉 보면서 많은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정을 해야 될 때에도 남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여자들에게도 물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으니까 쉽지만은 않지만 사용하는 건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뭐 부엌의 높이를 결정할 때에도 내가 허리가 굽혀지는 것하고 그 다음에 키가 비슷하면 뭐 키 차이가 그래서 지금은 집들마다 부엌의 높이도 여성들도 다 키가 다르니까 통일되어서 하는 거 하면은 허리가 아플 확률이 높아지니까 일을 할 때에 그런 면에서 키를 뭐 따르게 하든지 아니면 발판을 만들어서 거기를 따르게 가든지 어떤 그런 방법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그 다음 같이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 주어야 된다. 또 교회 입장에서도 같이 뭐 여성들이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그 동선 움직이는 것부터 다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뭐 그 정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자들이 그러니까 읽고 생각해서 주장하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뭐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